안녕하세요 여러분, 갈 것을 리뷰한 남자 보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모델은 출시한 지 약 2년 정도 지난 모델입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23년 보조금 대상 모델이니까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A 대림모터스에서 출시한 EM1D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하나의 차대 베이스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EM1D와 EM1S가 있는데 이 중에서 D는 배달용, S는 일반 승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M1D의 경우 안장이 1인용으로 설계되어 있고 기본으로 대형 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 밑 공간이 거의 없는 대신에 더 큰 박스, 더 무거운 짐을 실을 수 있죠. EM1S의 경우 2인이 탑승할 수 있도록 안장이 2인용으로 나오고 덕분에 안장 밑에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 대신 설치할 수 있는 탑박스의 크기와 무게는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달용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D 모델을, 일반 이동 용도로 구매하실 분들은 S 모델을 선택하게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S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승차가 D 모델만 있어서 D 모델로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구성과 성능은 완전히 동일한 모델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차이점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48V의 30A 배터리가 2개 탈착형으로 내장됩니다. DNA 모터스는 모델 간 배터리 호환을 대부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CT와 EM1D 그리고 EM1S는 같은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일한 스테이션, 동일한 크레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8V 배터리를 2개 직렬 연결하는 방식이라서 48V의 60A가 아니라 96V의 30A 세팅이고요. 덕분에 상당한 고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모터는 피크 출력 5100W의 인일 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정교가트를 알 수 없어서 아쉽지만 실제로 체감하기에 인일 모터 중에서 상당히 강력한 출력을 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최고 속도가 실제로 80km까지 잘 나오는 편이고 60km 정도의 속도에서 추가로 가속할 때 출력감이 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인일 모터 특성상 초반 출력이 중앙구동 모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특성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 대신 주행시 소음이 아예 없다 싶을 정도로 조용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저속에서는 띠링띠링하는 경고음이 자동으로 울리는데 이 소리가 다른 스쿠터들처럼 막 이상하지 않고 적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타보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내용이라서 칭찬해줄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주행거리는 환경부 기준 상온에서 56.3, 저온에서 46.1km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에 환경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만 전동 스쿠터 특성상 하루 이동 거리가 40km 미만인 경우에 구매하시면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용으로 구매하셔서 스테이션을 활용한다고 하면 서울권에서는 거리에 대한 제약보다는 스테이션 환경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쓰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고속은 80km 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상 조금 느린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체감 속도가 굉장히 잘 나오는 느낌이라서 타보면 답답할 일은 거의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중속 출력이 좋아서 속도에 대한 목마름은 거의 없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크레들은 기본 제공됩니다. 놀라운 것은 크레들의 디자인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품질도 뛰어나고 작동 메커니즘도 단순하고요. 완충 시 알림 사운드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시트고는 740mm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높이고 앉아보시면 더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안장 각도 자체를 잘 깎아놔서 다루기가 굉장히 편했습니다. 23년 5월 기준 가격은 EM1S 기준 295만원, EM1D 기준 299만원입니다. 공유형으로 구매하시면 각각 180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서울권만 공유형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 이 경우 충전 크레딧 제공되지 않고 스테이션 요금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시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동용 12V 배터리의 방전 문제입니다. 메인 배터리를 제거한 상태로 제품을 방치하면 짧게는 3, 4일, 길게는 10일 정도면 시동 배터리가 방전된다고 합니다. 이 시동 배터리가 방전되면 정말 골치가 아프거든요. 이 해결책은 사실상 메인 배터리를 최대한 끼워두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이 모델 타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이 하나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리뷰 잘 보시고 계시죠? 이제 타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펙은 봤으니까 질감을 좀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눌러주고 꺾고. 아, 이거 편하게 편하다. 다녀올게요. 엄청 조용하죠. 지금 출발할 때 들으셨겠지만 아주 조용하다는 게 또 이 녀석의 장점입니다. 1일 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행 소음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요즘 보통은 좀 고성능 제품들이 대부분 다 중간 구동을 쓰기 때문에 이 구동음이 좀 들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죠. 좋은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나의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 엔진이랑 다르게 이 소리는 좀 안 예쁘다, 이런 것들도 많은데, 지금 이 모델은 1일 모터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소리, 아니 안 나요 그냥 소리. 이게 1일 모터 특성상 확 튀어나갈 느낌은 좀 아쉬운데, 그 느낌을 제외하면 이 모델은 사실 출력면에서 진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게 스펙이 높은 스펙은 아니거든요. 근데 출력이 아주 강력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출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만들었지? 약간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정도로 출력이 강력하고, 가속할 때 느낌, 그리고 감속할 때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 모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다이나믹, 에코, 스탠다드, 이 세 가지가 있고, 당연하게도 에코가 제일 약한 모드, 스탠다드가 일반적인 모드, 다이나믹이 가장 빠른 모드입니다. 근데 다이나믹이 가장 빠르기도 하고 회생 충전도 지원을 하는 모드예요. 그래서 에코랑 스탠다드는 토크 값도 조금 떨어뜨리지만 회생 제동도 안 해요. 그냥 최대한 관성 주행으로 최대한 멀리 가는 게 목표고, 다이나믹은 출력도 최대로 높여주고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제 회생 제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활용하는 면도 맛이 있어요. 스탠다드로 주행을 하다가 내리막에서 다이내믹으로 바꿔가지고 내리막에서 이제 회생 제동을 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걸 좀 왔다 갔다 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순간순간 모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런 모델들, 이런 주행 모드가 있는 모델들이 대부분 이 주행 모드를 단순히 그냥 최고속을 제한하는 용도, 최고속 제한 플러스 출력 제한 정도로 쓰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도로는 사실 최소 60km 이상, 보통은 80km 정도는 속도가 최고속이 나줘야 내가 이걸 좀 유기적으로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속도 자체가 너무 느리면 사실 주행 자체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 2, 3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3단만 넣고 쓰게 되는 경우, 왜냐면 1, 2단에는 최고 속도가 40, 60 이러니까 실제로 탈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코 모드를 하든 스탠다드를 하든 다이나믹을 하든 최고 속력은 똑같아요. 출력 곡선만 달라집니다. 내가 에코에서도 시속 90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대신 천천히 올라가겠죠? 오르막 끓이면 거의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얘는 평소에는 스탠다드로 쓰고, 내가 좀 달리고 싶다, 일단 다이내믹으로 쓰고, 이걸 실제로 조절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 속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도 되게 빨라서 진짜 편하게 그거를 바꿔가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얘가 스펙상 최고속이 80km로 되어 있는데, 얘가 체감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최고 속도가 계기판상 90km 정도, GPS상 80km 초반 정도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달릴 때 실제 속도가 GPS상 90 정도 나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속도를 되게 잘 맞추는 편인데, 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속도는 한 80km 초반 정도였는데 제가 한 90km 정도까지 느낀 것 같아요. 실제 최고속은 GPS상 80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언덕길인데 굉장히 잘 치고 올라가죠. 경사가 있는 언덕이었는데 70km 중반 정도 속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출력적으로 진짜 타면서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출력적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모델이고, 실제 속도가 조금 제 생각보다 낮긴 한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타보시면 아마 저랑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되게 잘 나간다, 되게 빠르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GPS 기준 최고속은 80 정도, 계기판상 9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진짜 체감 속도가 이게 1일 모터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항 없이 미끄러지듯 쫙 나가는 그 느낌 때문에 실제로 좀 더 느려도 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1일 모터가. 저 나름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배터리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의 잔량에 따라서 출력 저하는 조금 느껴지는 편입니다. 이 주행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안한 그런 정도입니다. 딱히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160에서 180 성인이 앉았을 때 딱 적당한, 되게 딱 평균적인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키가 175 이상 180 넘어가고 이러면은 좀 작겠죠. 얘는 지금 제가 168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다리를
어느 정도 거의 뻗었을 때 이렇게 되는 형태입니다. 다리 공간이 아주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 대신 이렇게 평평한 다리면을 가지고 있고 되게 편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들 높이가 이것도 딱 평균, 낮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높다고 하기에도 그렇고 딱 평균 위치에 있어서 진짜 편하게 이렇게 내 몸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빨리 달리고 싶으면 이렇게 좀 숙여주고, 내가 천천히 가고 싶을 때는 몸을 펴주고, 다 가능한 그런 세팅입니다. 주행거리가 제가 해보니까 진짜 다 썼을 때 한 50% 정도? 답답하지 않게 주행을 했을 때 50km 정도 보시면 되고, 근데 내가 좀 막 당긴다 그러면 45? 일반적으로는 40km 정도를 맥시멈으로 보고 타시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그 대신 의외로 연비주행이 잘 되는 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비주행이 막 엄청 아까처럼 답답하게 이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당기되 무지성으로 당기지만 않으면, 지금 어차피 앞차가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까지 쫙 90으로 간다던가 이런 식이만 아니면 조금만 자제하면서 타주시면 한 55km까지는 무난하고, 내가 조금 더 아껴주겠다 그럼 60km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에 내가 만약에 정말 연비주행 좀 신경 써주겠다 라고 하면은 한 65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주행거리 너무 짧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진 않아요. 출력이 괜찮은 편이라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출력, 디자인, 실제로 이 주행 밸런스, 제동력, 서스펜션, 이 전반적인 운행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구성들, 이 계기판도 잘 보여요. 시선도 좋은 편이고 정보의 양도 적절하고요. 키감도 좋고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도 스로틀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크레들도 디자인이 굉장히 우수하고 크레들 마감도 좋고요. 크레들의 반응 속도나 작동 방식, 이게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크레들의 작동 방식이 조금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를 끼기 전에 전원을 먼저 켜줘야 된다든지, 반대로 배터리를 먼저 꽂고 전원을 켜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식의 좀 메커니즘이 필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고도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작동 방법이 심플해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크레들도 꽂고 빼고만 하면 되고, 완충되면 삐삐삐 소리 나면서 완충됐다고 알려줘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전반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드 설정, 에코, 스탠다드, 다이나믹까지의 모드 설정도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모드를 쓸 수 있다, 모드를 실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스마트키 말할 것도 없어요. 굉장히 잘 동작하고 느낌도 고급스럽습니다. 박스 열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자연스럽고, 전반적으로 솔직히 바이크 면에서 깔 거는 거의 없다. 진짜 잘 만든 바이크다. 아쉬운 건 올해 가격이죠. 올해 지금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너무 올라가서 지금 거의 300만 원을 바라보고 있는 가격이 되어버렸고, 가격 대비 주행거리가 아쉽다, 가격이 비싸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있겠습니다. 솔직히 블루샤크나 고고로처럼 우와 죽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딱 적당하게 요 가격,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에 딱 원하는 형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200만원대 초반이었다면은 저는 메인으로 밀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진짜 괜찮은데 지금 290만원, 300만원을 하기에는 다소 높다, 가격이. 좀 아쉽다. 200 중반까지만 해로 내려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완벽하다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브레이크나 서스펜션 이런 건 좀 원가 절감이 느껴집니다. NIU 정도, 딱 NIU 정도, 와 너 완전 고급이다 이게 아니라 이 가격에 맞게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건 감안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지금 소리 들으셨나요? 끼기기기기! 이게 ABS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잠기는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 근데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 모래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면 무리는 없는 세팅입니다. 근데 얘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타면 탈수록 괜찮아요. 타면 탈수록 마음에 드는 그런 모델. 그 대신 요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배터리가 2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셀 배터리 2개가 들어가는데 시동 배터리는 별도로 12V 납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가 그 납산 배터리의 자연 방전이 굉장히 빠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해보니까
이 배터리를 메인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4일 정도 방치하면은 방전되는 것 같아요. 시동이 안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12V짜리 충전지를 충전을 해서 깨워줘야 된다는데 문제는 그 카울을 뜯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해결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메인 배터리를 항상 꽂아놔야 된다. 빼더라도 다음날 다시 껴야 된다 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항상 메인 배터리를 꽂아놔야 된다는 게 아쉬움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림 DNA 모터스의 EM1D 모델 타봤습니다. 진짜 EM1 좀 S를 타보고 싶은데 지금 좀 아쉬운 느낌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 안장만 다른 거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와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사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올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사셔도 될 것 같아요.